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며칠 전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현장 동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했다면서 큰 변화 없는 노동 환경을 꼬집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옆엔 어른의 어깨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34살 A씨는 이 구멍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갑자기 컨베이어가 빠르게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여차하면 사람들이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속도로 들어가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은 평소에도 컨베이어의 작동이 갑자기 이뤄져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고도 없었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사측의 안내도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간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런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 직접 들어가도록 작업을 지시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컨베이어 내부로 직접 들어가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네. 석탄이라는 게 당연히 가루가 되고 깨지고 해서 항상 이물질이 끼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하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금호 T&L은 컨베이어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A씨 등이 컨베이어 가동을 멈춰달라고 사전에 무전을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비슷한 공정의 작업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지? 지금도 김영균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이번에 청년 노동자가 돌아가셨던 똑같은 환경이 전국 이 사업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금호 T&L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서도 앞으로 3년간 적용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의 제1호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허가가 난 탓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남도의 성급한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병원.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중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전남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허가를 받은 건 지난 5일.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80명의 직원 중 무려 50여 명이 퇴사한 겁니다. 특히 전혀 사전동의 없는 재단 측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겹치면서 36명의 간호인력 중 2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놀라고 이제 병황이 없죠, 저희도. 그냥. 저희는 이제 가족도 있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갑자기 퇴원을 요구받게 된 입원 환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광양시 역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상황. 재단 측은 지자체나 직원들과 충분히 의논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신청한 지 3일 만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또 코로나가 또 올지 몰라요. 의료 쪽에서는 그런 예측을 다들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라남도는 조건에 맞는 병원이 없어 곧바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도내 다른 전담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에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성급하게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지역 관광객 수는 872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5.6% 감소했으며 이는 박람회가 열린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수시는 오동도와 해양공원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30에서 40% 감소한 반면 거문도와 캠핑장 같은 비대면 관광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광양시 의원들이 단체 식사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죠. 결국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이들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의회 내 윤리위원회 구성도 힘들어서 제도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 윤리 강령입니다. 품위 유지와 법규 준수 등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최근 의원 다수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행사 뒤에 인근 식당에서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이 겹쳐 예약을 취소하기 애매했고 공무상 추진된 일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은 겁니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의장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지만 반쪽짜리 사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인데다 식사를 함께했던 대다수의 의원들의 해명조차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인데도 안일한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맞춰 의회 내 윤리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현행 법규상 힘들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아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구성 요건조차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 참여를 허용해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 규정 및 윤리 특위 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설치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의 방역 행정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개선을 요구했던 광양시 의회. 그러나 정작 방역수칙 위반의 당사자가 되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시 식사를 함께했던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선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포지구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며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준공 인가 조건에 따라 상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과의 비용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조금 감사 결과 다수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민간단체와 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180여 건을 감사한 뒤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지적사항 18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17건은 주의와 시정 등 행정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1,200여만 원도 회수할 예정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역 산업단지의 유해물질 유출을 막는 저류시설을 확충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광양 일반산단과 영암 대불산단, 광주 하남, 평동산단 등 4곳에 89억 원을 지원해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유해 물질들이 유출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갖고 올해 전남도 내 각급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학생 자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학교 수업 혁신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 학교 자치기구 구성에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며 운전하다 보면 실제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남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도로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앞두고 차량 내비게이션 앱에 제한속도 안내가 나옵니다. 잠시 후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 달 전 제한속도가 50km로 바뀌었지만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제한속도는 여전히 60km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또 다른 도로,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던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역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속출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내비게이션이 230m 전방에서 좌회전이라고 써져 있길래 좌회전을 했는데 진입 금지라는 표지가 있어서 깜짝 놀라고 지금 섰어요.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바뀌는 교통정보를 반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남경찰청은 운전자 혼란과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국 6개 내비게이션 업체에 바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경찰청 가운데 처음입니다. 주소를 위도, 경도, GPS 좌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필요한 그 좌표로 변경해서 제공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직접 교통시설물 위치 정보를 가공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최근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내년까지 전망대 3곳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 내륙권 신규 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여수와 고흥, 통영 등 3개 지역에 복합문화공간과 전망 쉼터, 산책로 등을 갖춘 전망대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는 고속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영호남 스토리움, 수변공원 등을 갖춘 복합 환승공원으로 조성하고 남해대교도 신개념 문화관광 교량으로 재생해 관광자원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낙지의 유전체에서 소변량 감소 효과가 있는 신경조절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낙지의 몸속 신경조절 물질인 세파로토신이 항이뇨작용과 연관된 물질인 V2 수용체를 활성화해 소변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야간요 등 배뇨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관련 예산을 265억 3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저소득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제5대 회장에 이백구 현 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이 회장은 광양청년회의소 회장과 광양상이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취임사를 통해 광양을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드는 한편 300여 개 회원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